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00명대 중후반으로 발생하면서 봄나들이철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40만 명 넘게 이뤄진 가운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도 접종할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9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70명입니다. 3,400명대 정체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봄을 맞아 국민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거세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연이틀 400명대를 보이고 최근 경향성을 보면 19일 만에 4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300명에서 4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현재의 방역 조치 효과의 최대치가 효과는 최대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따라서 현재의 방역 조치가 현 상태로 유지가 되면 더 이상 감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적용 시점은 미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인 이 개편안 자체가 방역 조치 완화 기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는 현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확진자의 규모는 증가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현 상태가 계속되면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대유행을 막을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실제로 방역 조치 완화 결과를 나타내든 아니면 강화 결과를 나타내든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거든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사회 내 전파 가능성의 위험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지역 사회 전파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 변수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본격적으로 돼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실제로 거리두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조치 개편안에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완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감안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방역조치를 계속 완화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인데 실제로 더 확산이 일어날 경우에는 경제적인 타격은 더 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백신 접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0만 명 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현재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다만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관건인데 향후에 이 부분을 충족을 시키려면 백신 수급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정부에서 국내로 도입되는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일단 접종 속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합격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백신 접종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젊은 층에서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또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실제로 젊은 층에서 백신 접종 후에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보다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젊은 층의 면역 반응, 면역 시스템 자체가 고연령층이나 어린 청소년층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맞았을 때의 어떤 항체 반응이라든가 기타 등등 면역 반응들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단순하게 항체가의 정도뿐만 아니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개념의 면역 시스템들도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은 규명되지 않은 얘기다. 이런 말인데요. 정부가 효능 논란이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고령층 접종을 허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허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접종을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는 걸 유보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최종 점검회의에서는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허용한 바 있거든요. 권고한 바 있는데 네.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보류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외 상황을 감안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해외 판단에 의존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판단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는 우리나라 스스로의 결정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향후에 해외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감안을 하는 것도 좀 지양을 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백신 여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QR코드를 이용한 백신 여권을 내놓는 등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가 늘고 있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불평등 심화를 시킨다라는 이유로 백신 여권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백신 여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신 여권 제도는 현 단계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WHO에서는 뭐 불평등 심화라는 이유로 실제로 백신 접종 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는데 일단 WHO는 어떤 정치단체가 아니고 이 보건과 관련돼 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면에서 불평등보다는 방역적인 측면의 이유를 대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방역적인 측면만 봐도 백신 접종 후에 뭐 심지어 2회 접종 후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해서 백신 접종자들도 실제로 감염 가능성은 있고 이 감염된 백신 접종자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게 감염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개인 방역 수칙을 좀 완화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접종 진행 과정,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는 확산을 강하게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 입장이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단 해외 백신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국내 입국 시에 어떤 검역이라든가 이런 자가격리 등을 완화하려는 또는 면제하려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럴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가 특히나 기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백신 접종 맞은 사람이 임상 증상만 가려주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돼서 지역사회 내에 전파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당국에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현 단계,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백신 여권 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방역 측면에서도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 백신 여권은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돼도 국민이 방심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죠.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더 잡을 수 있게 지금 긴장의 끈을 조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